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박 3일의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이 비건 부장관은 이번 방한 일정에서 한국 정부하고 아주 핵심적인 논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대북정책은 한치 흔들림도 없을 것이고 특별히 이 북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더불어서 북한 비핵화가 수반되지 않는 대북 제재 완화는 결코 없을 것이다 하는 것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5가지 의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누가 속였는가 하는 겁니다. 이번 부장관의 한국 방문과 맞물려서 가장 큰 화제가 되었던 게 뭐냐면 방한의 목적과 연관해가지고 북한의 최선희 예무성 제1부상의 담화입니다. 최선희는 비건 부장관이 한국에 오는 날인 7일날 담화를 통해서 미국 사람들과 앉을 생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에 오는 비건 부장관과 만날 생각이 전혀 없음을 공식으로 통보한 거죠. 그 말은 누군가가 북한 측에다가 미국과 대화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미고 그에 대해서 북한 측이 거절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비건 부장관은 최선희의 담화에 대해서 8일날 뭐라 그랬느냐. 이번 방문 동안 북한이 나와 만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보도를 봤다. 그러면서 참 이상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에 만남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럼 누가 북한의 비건 부장관을 만나달라고 했을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한국 측이 이 남북 간 비선 라인을 통해서 북한 측의 미북 간 대화를 다시 시작해 보자고 제안했을 것이고 이렇게 제안한 것을 또 미국 측에도 통보했을 겁니다. 그런데 비건 부장관이 미국을 출발하는 그 시간까지도 북한 측이 답이 없었기 때문에 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미북 간 만남의 판을 깔아놨다고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생색을 냈을 텐데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최선희 담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역할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을 만날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그 말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미북 간 실무자 만남을 요구할 때 아마도 미국이 원한다는 식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에게는 북한이 대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달을 했고 또 북한 측에게는 미국 측이 대화를 요구한다고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북한 모두에게 거짓말로 중재한 것으로 보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목에서 비건 부장관이 북한 최선희를 지목하면서 나는 최선희 부상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 김정은이 대화 상대를 지정해주면 그때 대화에 응하겠다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철저하게 최선희를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앞으로 창의적으로 사고하기보다는 옛 사고 방식이 갇혀 있고 부정적이며 불가능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최선희하고는 대화를 할 용의가 없으니까 새로운 대화 상대를 내세우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진정한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고 살라미 전술로 이득만 취하려고 하는 북한 외무성 대미 라인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 빼고 실질적이고 권한을 갖는 인물을 대화 상대자로 내세우라 하는 요구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실무협상에서 북측 대표단이 항상 그랬거든요. 비핵화에 대해서는 협상할 권한이 없다. 또 비핵화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만 결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이 또 그런 식으로 알맹이 없는 실무협상은 하지 않겠다. 이런 단호한 의지를 비건 부장관이 보여줬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미북 간 대화의 공은 다시 이제 북한 김정은한테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비건 방안의 의미 두 번째,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겁니다. 비건 부장관이 이번 방안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를 비롯해 가지고 새로운 외교 안보 라인이 강력하게 한미 워킹 그룹의 역할 제종을 요구했고 이걸 사실상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쉽게 표현하자면 달걀로 바위치기였습니다. 미국이 완강하게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대북 제재의 완화에 대해서도 미국 측은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건 부장관은 북한과의 경협은 비핵화에 정도하고 연동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별히 비건 부장관은 한국 정부가 남북 협력에 있어서 북한과 목표를 진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를 완전히 지지할 것을 기대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비건 부장관이 지지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지지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표현했다는 점, 여기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그동안 미국은 남북 간 협력에 대해서 한 번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한다고 말은 합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속도를 맞춰야 된다. 보조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목표를 향한 진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진전이 생긴다 그러면 남북 경협을 전적으로 지지하겠다. 이런 의미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한미 워킹 그룹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 비건 방안의 세 번째 의미, 대북 제재에 관련된 겁니다. 한미 워킹 그룹의 고수와 함께 비건 부장관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 대북 제재의 틀을 절대 깨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요구였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현재 한반도와 관련된 미국 정부의 정책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애초에 거론됐던 거 있죠. 한반도 내 핵무기 제거와 경관 평화 구축,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의미한다. 이걸 분명히 밝혔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또 북한에게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이 말은 북한이 비핵화 길로 나서지 않는 한 대북 제재의 틀을 지속적으로, 그것도 더욱 강력하게 유지하겠다. 이런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외교 안보 라인을 구축하면서 한미 워킹 그룹을 우회해가지고 대북 지원에 나서려고 했던 그 광대한 꿈, 허망한 꿈이 이제 돼버렸습니다. 주춤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비건 방안의 의미 네 번째, 이제 인도 태평양 국가들과의 반중 라인 형성에 대한 겁니다. 비건 부장관이 이번 한국과 일본 방문의 주요 목적이 동아시아의 주요 파트너인 일본, 한국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중 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 독자적인 공급 체인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협력을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돈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비건 대표하는 앞으로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그래서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발언한 부분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비건 부장관이 이번 한국 방문이 한미동맹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화웨이라든지 누크테크 사용 금지 운동, EPN, 그러니까 경제번영 네트워크 구축 같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과 관련된 협력 방안이 이번에 비건 방안에서 논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의미입니다. 친북 분위기 형성하는 한국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비건 부장관의 방안 하이라이트는 친북 성향의 외교 안보 라인이 들어서니까 이들을 만나서 미국의 정책 방향을 분명히 설명하면서 한미 공조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경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한미 동맹까지 흔들린다 그러면 미국의 국익에도 심각한 손상이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이제 비건 부장관이 직접 경고하면서 한미 동맹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목적이 이번
비건 부장관 방문의 주요 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비건 부장관은 9일 날 일본으로 건너가서도 한반도를 둘러싼 협력 문제, 그리고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 문제, 또 반중 경제 공동체 형성 등 같은 이런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스티븐 비건 부장관이 한국에 와가지고 2박 3일 일정을 보냈는데 그 스티븐 비건 부장관의 방안이 주는 5가지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정세를 예측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